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수익을 말하다 기존에는 이론적인 부분들보다는 제가 다른 부분들 좀 봐야 될 부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기초를 조금 탄탄히 해서 시장을 조금 이겨내는 그런 흐름들을 큰 흐름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런 상식들을 좀 많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저를 따라오실 수 있고 기존에 누가 심어놓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머릿속에 많이 그런 상식들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제 강의를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잊고 새롭게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전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어적인 부분들부터 천천히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그때그때 확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돼요. 놓치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악재로, 이건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 쉽게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주식을 잘 하시고 좀 이런 시장 상황에서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무조건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구나, 이거는 무조건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어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고 이거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던 부분들이 이런 건데 이렇게도 반응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구나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오늘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어요.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많이 흔들렸다가 일단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상단 고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고점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부딪히고 다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점 구간을 다져가면서 반등이 조금 더 이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조정보다는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 대선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대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 대통령은 솔직히 미국에서만 대통령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강한 그런 대통령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이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가는 부분은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연임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했던 대로 그냥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되지 않고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일단 관련 정책들이나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눈치 보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전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샤이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고 하잖아요. 숨어있는 투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길지 지금은 정확히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격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길어봤자 2주 정도입니다. 그냥 편하게 이러한 시장 상황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권이 교체가 될 때 관련 정책들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립니다.
당연히 그런 교차되는 시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얻으셔야 돼요. 지금 자금의 흐름, 지금 옮겨가고 있는 종목들,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루하고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밀리는 상황에서는 내 종목만 빠진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런 안 좋은 흐름,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내 종목이 떨어지는데 내 종목이 뭔가 문제가 있나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뭐 그런 악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그런 영향을 모든 종목들이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잘 매수를 해놨고 뭐 기업의 재료가 충분한 종목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조정장에서 손절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구나.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 정도로 계속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을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루 10만 원, 20만 원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만 원, 20만 원 버시는 거 지금 준비만 잘 해놓으면 하루아침에 몇백, 몇천만 원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잘 이겨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급을.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특히 잘 보셔야 되고, 물론 선물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들어오지만 많은 양이 오전장에 들어왔다가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선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선물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건 선물은 미래 지표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현물 시장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답답하시겠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유입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그렇게 어려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시거나 답답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 오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수렴을 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정도를 딱 테스트하고 일단은 지금 뭐 상향으로 완전히 돌아간다라고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쌍바닥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뭐 지금 하락장,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지수의 하락이 뭐 크게 발생을 하는 그런 장은 아직은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지금은 상황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 움직이시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2400선 저 라인을 강하게 좀 뚫어 올려주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자금의 수급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뭐 그 종목을 사라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고 그 종목들 중에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금이 일시적으로 투입이 되는지, 자금이 꾸준하게 투입이 되면서 매집을 해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분간을 하신다면 나중에 크게 지금 버티신 이 힘든 이 시장 상황을 한 번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이 덜어내고 있는 와중에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자라고 이제 시장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야 이런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의입니다. 용어에 따른 주가의 흐름을 알자입니다. 뭐 굉장히 지루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용어라는 부분을 굉장히 그냥 건너뛰듯이 이건 이거, 이건 좋은 거, 이건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들 저를 따라오시려면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최소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상식이라는 부분은 누가 만들어준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답이 있지 않습니다. 답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답은 없어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쉽게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강의에 앞서서 알고 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싹 비우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자.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단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뭐 호재, 이건 악재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간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주식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수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이건 안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드릴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 용어만 잘 정립을 해 놓으셔도 내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내가 향후에 내 주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그때 물론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그때그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움직이려고 하면 내가 굉장히 급해져요. 네. 아마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어떤 증자가 나왔는데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증자가 나왔고 분할이 나왔습니다. 액면 분할이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일단 팔고 있는데 나도 팔아야 되나? 이렇게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라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분할 비율로 나눔으로써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일 굉장히 좀 어렵죠. 네. 쉽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큰 맥락만 저를 따라오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전적인 정의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면가격이 5,000원짜리 한 주를 뭐 둘러 나눠서 2,500원짜리 두 주로 나눈다. 뭐 이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뭐 200만 원이었는데 이걸 쪼개서 뭐 지금 5만 원이 됐고 6만 원이 됐고 이렇게 분할이 됐잖아요. 굉장히 좀 가치가 하락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무겁단 말입니다. 무겁다면 이 주가를 조금 부양시키고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조금 유효하게 만든다. 왜냐면은 100만 원짜리 주식을 예전에 삼성전자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뭐 대다수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수를 하시잖아요. 왜냐면 가격이 뭐 5만 원, 6만 원 사이니까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예전에 뭐 200만 원, 100만 원 할 때는 접근성이 굉장히 없었어요.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만큼 뭐 하나에 200만 원, 뭐 똑같은 건데 사실 한 주를 200만 원 주고 사나 200만 원어치 몇십 주를 이 가격에 사나 사실 똑같은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가가기 어렵죠. 200만 원이면 조금 사기가 애매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돼서 이것을 쪼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분할을 한다, 나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시장의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이 된다면 거래가 이제 지지부진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지부진한다,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신주 발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주가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 저는 이제 주식을 할 때 탄력성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탄력성이죠.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탄력성은 뭐 딱 떨어졌다가 바로 튀어 올랐다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하잖아요. 탱탱볼 같은 것들, 어릴 때 가지고 노셨던 탱탱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탄력성들이
다소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 확 올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무겁게 움직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래서 액면 분할을 하는구나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액면 분할 후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바로 답변이 나왔는데, 액면 분할 후 주가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왜 상승할까?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주가를 대응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액면 분할 후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 뭐 지금 당장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액면 분할 후 주가가 왜 상승을 할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0만 원짜리 주식을 액면 분할을 해서 뭐 5만 원 이렇게 6만 원짜리로 쪼갰다면 굉장히 접근성이 굉장히 강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매매하시던 분들이 200만 원 하는 것보다 5만 원짜리 몇 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굉장히 접근성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요. 공급에 대해서도 뭐 공급은 똑같지만 수요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주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주가가 일반적으로 부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중장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일단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뭐 살짝 상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싼 값에 많이 살 수 있어요. 싼 값에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물론 개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 액면 분할 이걸 거꾸로 좀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주가를 막 사들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여기는 살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팔고 주가를 계속적으로 팝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사면은 더 많이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나옵니다. 어디부터 반등이 나올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61선, 121선 이 자리를 보시면 돼요. 말로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뭐 가장 크게 뭐 다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뭐 액면 분할은 다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다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차트를 조금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액면 분할을 한 시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가 이제 가벼워졌네. 200만 원이 넘던 그러한 주가가 5만 원, 4만 원으로 분리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사줄 사람이 생겼죠. 그럼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팔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중기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단순히 1, 2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거의 한 여기서 여기까지 한 7개월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는 모습이 살짝 나옵니다. 한 5, 6개월 정도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시점 여기와 여기의 고를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합니다. 다만 여기까지 오는데 기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도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얘네가 왜 액면 분할을 했을까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테슬라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다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다 보면 금액 자체가 무거워져요. 굉장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주, 우리나라는 한 주 단위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0.5주를 살 수도 있고 0.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사기가 조금 꺼려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해요. 그런데 액면 분할을 하는데 왜 주가가 훼손이 될까? 이 주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종목 진단을 문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아,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는구나. 상승을 뭐 며칠은 할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락하게 돼 있어요. 왜 하락하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기존의 주주들이 던져냅니다. 그래야 밑에서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한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액면 분할을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사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산이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얘가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 시점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1선, 121선이 교차하는 이 지점까지 보다가 투입하면은 상승을 이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굳이 사야 될까요? 떨어진 족족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확실한 구간에서만 사시면 돼요. 포인트는 뭐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1선, 121선이 크로스되는 이 시점. 제가 첫 방송부터 이 수익을 말하다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포인트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61선, 121선이에요. 이 구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내가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액면 분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시 하나만 보면은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추후에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부터 봐왔던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이거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강의도 해드렸던 그러한 종목인데, 일단 뉴파워 플라즈마 한번 잘 보세요.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상승을 해요. 이건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가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그랬는데 왜 상승을 할까? 여기는 한 가지의 응용이 더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액면 분할을 하면 사람들이 액면 분할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액면 분할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이끌어 놓으면 머리를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이끌어 놓으면 사람들이 아, 액면 분할이 좋은 거구나. 아, 호재로 작용하나 보네로 이제 물음표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아, 액면 분할은 좋은 건가? 이러고 일단 삽니다. 그렇게 투자 심리를 부추긴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액면 분할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 포인트는 61선, 121선이 크로스되는 이 시점.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어쨌든 액면 분할을 하고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4,000원대, 3,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펌핑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실 거면 정말 짧게 보시는 그런 관점입니다. 계속적으로 얘를 뭐 2, 3개월 정도 끌고 가겠다로 보시기보다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냥 흐름 정도를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액면 분할이 딱 나오면 주가는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액면 분할을 명확하게 지금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아, 분할이 나왔네. 그러면 내가 중장기적으로 나는 투자를 해야겠네.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겠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겠네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액면 분할 때문인데 악재가 뭔가 재료가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어떤 종목,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트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재료, 호재이든 악재이든 나오는 것이지
재료가 나온 다음에 차트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트가 항상 선행돼서 움직인다. 글씨가 이상한데 써지지 않네요. 차트가 선행돼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재료가 나온다 정도로 보셔야지,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주가가. 얘가 떨어지는 와중에 이래서 떨어지는 건데, 아, 얘가 뭐 사업이 잘 안 됐나? 구축을 하는데 뭔가 잘 안 됐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내가 하는 주식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액면 분할하면 당연히 떨어지지. 아, 61선, 121선 크로스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어쨌든 액면 분할하면 다 상승을 하니까. 물론 다 상승은 아닙니다. 상승할 만한 종목을 추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액면 분할 하나만 해도 지금 거의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맥락, 제가 예시를 두 개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 액면 분할이 나온 주가의 흐름, 예전에 나왔던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고,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없다면 이런 종목들은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젠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죠? 액면 분할 후 주가는 상승한다. 어떻게? 다만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멀리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크게 뭐 시장, 주가의 흐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보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기업 때문일까요? 바로 이 두산이라는 기업 때문에 이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뭐 굉장히 이건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매각이란 뭘까요? 그냥 물건을 파는 거예요. 쉽게 물건을 파는 겁니다. 뭐 세법상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처분한다, 판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매각이라는 부분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일반적으로 매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각하면 좋은 건가요?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안 좋으니까 파는 거죠. 당연히 안 좋으니까 파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보면 그 매각한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매각한 후에 주가가, 답변이 써있네요. 네, 모른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매각한 후에 주가는 모른다. 일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제가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얘네가 어떤 뭐 설비 투자나 무엇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팔고 싶어 하는 그 사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체를 운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자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매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잘 버는 회사인데 매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뭔가 잘 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이 회사로 돈을 자꾸 투입을 하기 때문에 뭔가 메꾸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매각 후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른다라고 이제 표현드리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런데 왜 두산 관련주는 지금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상승을 하는가? 내가 인지를 하고 대응하는 것과 내가 인지를 못하고 대응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두산중공업, 물론 두산중공업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두산중공업이라는 이러한 기업 자체, 뭐 지금 글로벌적인 시장 경기가 확장기가 아니죠. 제가 오전에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 확장기가 아닌 이상 중공업이나 철강 이런 것들은, 조선업종 이런 것들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종목들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키 맞추기 정도를 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대응을 하셔야지 두산중공업 저점인 것 같고 굉장히 뭐 성장성도 있고 두산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다. 난 이 종목을 3, 4년 끌고 가겠어. 네, 안 됩니다. 기존에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10년 전에 유행했던 그러한 뭐 중공업 관련주, 조선, 뭐 태양열이나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가 매각되는 회사인지 매각을 진행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지금 당장 티가 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회사인가를 보셔야지 단순히 매각이 됐으니까 좋은 거야 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매각을 당한 피인수 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은 일단은 뭐 좋을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내가 좋지 않아서 뭐 어디에 팔릴지 몰랐는데 모 회사조차도 나를 뭐 팔려고 했었는데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한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중장기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나는가를 봐야 투자를 하시는데 흔들림이 없다.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흔들릴 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각 후에 주가는 모른다. 주가의 흐름은 명확히 알 수 없다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들을 계속적으로 버리시고 제 강의를 따라오셔야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거고 수익을 내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매각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두산에 관한 그런 걸 예시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합병이라는 부분입니다. 합병은 뭐 M&A, 크게 우리가 얘기하는 M&A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합병이 발생을 한다. 둘 이상의 기업이 뭐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합동하는 일이다. 뭐 합쳐진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M&A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합병을 하는데 뭐 신설합병도 있고 흡수합병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합병도 있고, 어떤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합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합병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냥 합쳐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합병에 대해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설합병, 모든 뭐 당사 뭐 해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설합병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합동합병 뭐 이런 것들은, 흡수합병은 하나가 하나의 흡수가 되는 것, 이렇게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합쳐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세법상, 삼법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용어적인 부분, 기초 그 용어,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합병 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모른다. 네, 모른다. 얘도 모릅니다. 뭐 무조건 좋아진다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하실 때 어떤 종목이 합병을 했다 그래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이런 사전적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힘드신 거거든요. 일단 합병 후 주가는 모른다. 인수합병인지 흡수합병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가 큰 기업,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 큰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회사를 합병을 했다, 이렇게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입장에선 좋은 겁니다. 왜일까요? 덩치가 작은 기업이 큰 기업에 인수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주가가 막 크게 조금 변함이 있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덩치가 큰 기업이 이렇게 작은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어요. 물론 이게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인텔 뭐 그거 관련해서 나왔었는데 그 흐름도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쫙 펌핑이 나왔다가 주가가 딱 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가 시너지가 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은 기업은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뭐 좋지 않던 사정이 있었던 아니면 성장성을 내가 더 올렸어야 되는데 자금적인 부분이나 뭐 시너지 효과에 있어서는 내가 큰 기업에 합병을 하는 게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합병 후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모른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인수합병이 되는 건지 흡수합병이 되는 건지 이 정의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아, 합병을 했는데 쟤는 상승을 하는데 왜 내가 가진 종목은 상승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좀 분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 후 주가는 모른다. 인수합병인지 흡수합병인지 잘 구분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상장입니다. 상장. 최근에 이제 상장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뭐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고 SK바이오팜, 뭐 카카오게임즈, 최근에 이제 빅히트까지 많은 뭐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이런 상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뭐 흔히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하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거래소 HTS에서 쉽게 HTS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던 그러한 종목이 이제 HTS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 요건과 절차가 다 필요합니다. 그냥 뭐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거래소에다가 나 상장하겠어 라고 한다고 아무 기업이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 뭐 매출이나 자본금 규모, 연수, 그리고 성장성까지도 체크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믿고 거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만 이제 상장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차트가 나오고 재료가 나온다는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인 즉슨 뭐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2,00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은 재료가 없는 종목들이 사실상 없다는 부분이에요. 재료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장 부분은 조금 꺼이네요. 네. 상장 부분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40% 정도,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이 상장을 한다면 40% 정도 뭐 수익을 내는 걸로 그냥 만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뭐 상승폭을 노린다거나, 우리가 흔히 뭐 속된 말로 따상, 따따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더블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뭐 따상이나 따따상이나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시장이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그런 걸로 막 손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팜에서는 굉장히 재밌으셨을 텐데 빅히트를 통해서 한번 얻으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역사상 유례적으로 상장만 했다 하면 뭐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달성하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항상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상장한다고 무조건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장은 신규 상장, 그리고 뭐 유상증자, 뭐 유상, 무상 등으로 통해서 신주 상장이 있다. 뭐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신규 상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신규 상장이에요. 주식에 없던 것들이 생겨난다.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 빅히트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신규 상장을 한 거고, 신주 상장은 기존의 뭐 초록뱅 같은 경우 신주 상장에 대한 것들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조금 한 2달 전에 나왔었는데 중간에 신주 새로운 주가 생겨나는 상장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이게 헷갈릴 것 같으시면 그냥 기본적인 맥락만 이해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상장을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상장 후의 주가는 모릅니다.
무조건 상승하지 않아요. 상장 후에 시너지의 여부입니다. 내가 상장을 했어요. 기업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성장을 더 할 것인데,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내가 설비 투자를 한다던가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돈을 기업 공개하는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업을 공개하는 이유는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지분을 나눠주고 그거에 대해서 현금화를 하잖아요. 현금화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용을 할 건지, 뭐 설비 투자를 하고 뭘 하고 어떤 성장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시너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상장 후의 주가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상장만 했다 하면 긍정적이야, 좋아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너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빅히트의 주가, 빅히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얘는 상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은 해줄 수 있다. 엔터 관련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얘는 상장할 때 금액 자체가 너무 비쌌어요. 금액 자체가 뭐 13만 5천 원 여기부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다. 덩치가 너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플러스 빅히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방탄소년단이 떠올리실 거예요. 이 방탄소년단을 제하고 다른 그룹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YG 같은 경우에는 YG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빅뱅이라는 그룹이 매출을 거의 다 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뱅 말고는 무엇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던져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잘 이겨냈는데, 일단은 빅히트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시너지 여부는 방탄소년단 다음에 이겨낼 그런 그룹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많이 증폭이 되면서 겹쳐지면서 주가가 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어쨌든 상장 후의 주가는 모른다. 일시적으로 기대감에 상승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장을 하면 40% 정도의 상승을 노리는 것이다. 비상장을 사셨던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유상증자는 기업이 실질적인 자본금을 증자시키기 위해 증자하는 경우 뭐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조달 형태이다. 그러니까 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조달한다, 돈을 끌어온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고 주식을 발행해서 일단 주식 수가 증가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돈이 증가를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유상증자를 악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상증자는 뭐 주주의 주급 납입이 없습니다. 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수를 발행하고 너가 살래? 나 지금 돈이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인데, 무상증자는 그런 거 없이 기업의 준비금이 뭐 이렇게 써 있죠. 신주를 발행해서 무상으로 공짜로, 쉽게 공짜로 발행하는 할당하는 그런 형태의 증자를 말합니다. 그럼 얘는 호재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요? 무상으로 주어지니까 얘는 좋은 거네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증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증자 후에 주가는 모른다로 정의하시면 돼요. 제가 밑에 써드린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보자. 돈이겠죠. 네.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어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호재가 아닌 악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고, 무상증자는 호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재로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저는 이 강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유상증자가 정말 안 좋은 것이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무조건 호재로 작용하냐? 호재로 작용한다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걔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주가가 훼손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얘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렇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계속적으로 버리셔야 돼요. 그 부분은 누가 심어줬는지 사실 모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심어놨는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는 왜 악재로 작용하는가? 제가 이거를 잘 설명을 드릴게요. 유상증자라는 거는 지금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한 형태입니다. 이 조달한다는 건 내가 돈이 지금 당장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를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얘가 마냥 악재로 작용할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돈을 끌어서 얘가 설비 투자를 하건 어떤 뭐 실험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 돈이 없어서 당장은 자금을 조달했지만 추후에 성장성을 보면 얘는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죠?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돈을 끌어왔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 무상증자도 뭐 물론 공짜로 받아서 좋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좌우의 주가는 모른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아쉽게도 시간이 너무 부족을 해가지고 1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죠. 제가 추가적으로 이 증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짚어드리고 뒷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뒷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셨던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큰 맥락만 알고 계시면 매매하시는 건 정말 쉬우실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 잘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지금 시청자분님께서 좀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잘 시청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고 투자하시는데 시야를 넓혀 가시는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힘든데 그러한 시장 잘 이겨내시고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시고 항상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